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조직 소통의 한 예시였던 보고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보고서는 왜 중요할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좀 재미있는 통계 자료나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글을 잘 쓰면 일이 잘 풀린다 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고서를 쓰는데 소비를 할까요? 약 5시간 정도를 보고서를 쓰는데 소비한다고 하더라고요. 5시간 12분 정도를 보고서를 쓰는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하루 평균 보고서를 쓰는 횟수는 약 2회 정도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럼 한 번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시간, 2시간 반 정도가 넘게 되네요. 같은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한편 이러한 보고서를 쓰는 능력과 직장 내 성공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느껴지느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했어요. 매우 큰 관계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질문도 있었네요. 보고서 쓸 때 스트레스 정도는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 보고서 쓰는 능력과 직장에서의 성공 관계가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상당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하신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보고는 조직 소통의 한 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보고서는 조직 내에서 바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요, 이런 질문을 했었네요. 부하 직원의 그릇된 보고서 때문에 의사결정 시 그릇된 판단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었더라고요. 자, 결과를 보니까 조금 있다, 많다라는 프로테이지가 어떤가요? 조금 있다가 78명, 많다가 4명. 즉 10명 중에서 8명은 바로 이 잘못된 보고서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흥미로운 또 조사를 발견했어요. 자, 앞에 설문조사 보셨죠? 이런 결과 때문에 기업에서 대학에서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을 물어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자, 한번 결과 보실까요? 저는 사실 영어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영어 과목을 제치고 바로 1위를 한 과목이 바로 기획, 문서, 작성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이 작성하는 보고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도 그럼 어떻게 하면 보고서를 잘 쓸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는 순간이네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보고서의 기본 항목, 즉 목차라도 잘 뽑아낸다면 절반은 잘 작성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함께할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목차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 바로 상사의 질문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사의 질문으로 만드는 보고서의 목차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조직에 따라서 기본 보고서의 폼이 정해져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보고서를 보고 우리의 상사 또는 피보고자는 무엇을 궁금해할까? 를 생각해 본다면 보고서의 목차는 금방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의 상사는 보고서를 보면서 무엇을 궁금해할까요? 자, 지금부터 상사의 예상 질문 간단히 몇 가지와 어떻게 그것이 목차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면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세요. 상사의 예상 질문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 어떤 것인가요? 자, 바로 이런 질문 아닐까요? 결론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자, 이 결론이 무엇인가요에 해당하는 그 보고서에 해당하는 목차는 바로 결론이라는 파트일 겁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구성하냐면 바로 상사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죠. 결국 요청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을 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상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것들, 자, 질문으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는 두 번째로 이런 질문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왜 이걸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죠. 바로 이 질문에 해당되는 목차 항목은 바로 목적이나 검토 배경 등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을 적어주시냐면 이 일이 시작된 목적이나 배경을 확인하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계속해서 상사의 질문을 예상해 볼까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목차 항목은 바로 진행 계획 정도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항목을 작성하실 때는요, 바로 구체적으로 얼마의 비용으로 또 누가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요. 될 수 있으면 뭐 예산, 담당, 일정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상사께서 이런 질문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보고서 항목과 연결해 본다면 바로 목차에서는 예상 성과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주면 좋을까요? 바로 실행 후 얻게 되는 예상 성과를 적어주시는데 반드시 여기서 포인트는 숫자를 통해서 명확히 비교해주는 내용을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라든지 통계 자료를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상사분께서 이런 질문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요청 또는 타부서 협의사항 이런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적어주면 좋을까요? 상사께서 좀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나 상사께서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사항들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타부서와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언제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적어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회사마다 보고서의 목차나 폼은 다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들을 한 번 더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상사의 예상 질문,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목차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내용을 쓸까 등을 제가 조금 더 예시를 담아봤고요. 단 제가 조금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피보고자나 우리의 상사의 어떤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항상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서 항목에 넣어주시는 센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의 생각을 한번 엮어서 한번 보고서 목차를 작성해 봤어요. 상사분들은 여러분의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지 않으실까요?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여러분이 작성하는 보고서의 목차는 물론이고요. 기본적인 보고서쯤은 정확하게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을 잘 체크해서 보고서를 완성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직 내에서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먼저 중요성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질문하시는 상사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상사의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사고를 확장함으로써 센스 있는 보고서를 도출하는 부하 직원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그렇게 두 분께서 잘 콜라보를 이룬다면 조직에서의 소통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